요즘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쇠가 빠지게 팔아도 남는 게 없다. 빚내서 장사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제, 경기는 얼어붙어가 사람들이 지갑도 안 열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책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진짜로 저희가 이제 뭐 자갈치아즘에 프로그램 취재를 위해서 자갈치 시장을 가봐도 정말 너무 힘들다는 목소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난달 부산 자영업자 수가 뭐 1년 전 대비 14,000명이 줄었고 이게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거다. 역대 최장 불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현재 상황 뭐 얼마나 심각한지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자영업자 수가 뭐 줄어드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예. 작년 평균 한 0.2% 정도가 감소했는데 문제는 부산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부산은 무려 11.3%나 감소했었거든요. 예. 이렇게 계속되는 현상에 자영업자들은 뭐 캄캄하고 끝없는 터널 속에 좀 주저앉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고요. 예. 장사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지. 임대료는 비싸지.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지. 그런데 오죽하면 폐업을 하지 않고 버티는 그런 가게가 놀랍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예. 그런데 기가 찬 건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서 하나가 뭐 정부나 지자체가 내어주는 대출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때마다 낸 주요 대책이었거든요. 이 대출 정책이요. 예. 근데 그 결과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금리마저 높아졌고 또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을 더더욱 더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예, 상황이 진짜로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큰 대책도 없는 게 더 문제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요즘에 참 안 힘든 분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특히 음식점업을 하시는 부분이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보통 음식 가격 그러면은 우리가 그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소비를 줄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건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음식 가게들은 지금 거의 다 지금 한숨만 이제 내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탄핵 정국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이 소비 심리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가져봤는데 이 경기 불황 때문인지 역시나 아직까지 뭐 체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저희도 탄핵 이후에는 소비 심리가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소비 심리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어차피 탄핵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죠. 물가 상승 걱정은 이전하고 거의 같고요. 또 고환율에다 트럼프 관세 정책 같은 국제 정세가 사실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어떻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수 경기의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와중에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고정비 부담도 크고 그런데 폐업도 부담이 된다. 뭐 폐업 비용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한 설문조사를 보니 자영업자 중 50% 이상이 폐업을 희망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결과도 나오는데 실제거든요. 그래서 폐업 비용의 부담이 실제 제가 볼 때는 폐업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해결해야 되고요. 또 폐업하고 놓으려고 하면은 가게를 원상 회복해야 되는 체급비도 있거든요. 또 밀려있던 거래처 외상 대금도 결제해야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신용보정재단을 통해서 보정서로 발급받던 사업자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먹고 사는 거 걱정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네. 이런 자영업자들은 그래 배업도 능력이야 네네. 이런 이야기가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상 이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지금 좀 짚어보고 싶은 이슈 중에 하나가 이번 주부터 배달의 민족에서 포장 주문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주들은 포장 주문을 받을 때 중개 수수료를 또 6.8%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중개 수수료가 6.8%에 포장 주문을 할 때 배민 같은 경우는 추가 네. 3.4%를 더 늦게 내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10%가 넘는 비용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배달앱 회사의 전형적인 똑같은 행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배민은 작년만 해도 6,400억 넘는 영업이익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수익은 줄었는데 네. 적자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포장 주문 수수료를 신규로 14일부터 이제 부과했거든요. 예. 그런데 가맹점들이 사실 여기서 이탈할 수 없을 거라고 아마 보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소비자 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네. 근데 배민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한 2,200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 가게라면은 배민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모든 게 배달앱 시장에 독과점을 좀 불러온 부작용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배달업체 관계자는 포장 수수료를 받아서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업주들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래 설명을 했다고 하던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형적인 그런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네. 새로 부과된 포장 수수료가 전액 가맹점주에게 투자된다라는 전제를 한번 볼게요. 네. 그런데 과연 점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부과된 포장 수수료는 그냥 배민의 수입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중 얼마나 점주에게 서비스가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논리라면은 지금 모든 배민 수수료를 만약 2배로 올린다. 그러면은 서비스가 이렇게 활성화된다면은 점주들 이익도 2배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청취자한테 욕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2배로 내십시오. 그러면 정부가 국민에게 혜택을 2배로 돌려드릴 겁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욕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네네. 지금 뭐 배달 음식 책자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네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음식값 자체를 또 올라가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네네. 정부가 12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쭤볼까요? 네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한 12조 원을 마련했더라고요. 예. 그중에 4조 원 정도가 민생 지원이거든요. 네. 예. 근데 세 가지 분야에 이제 지원한다는 건데 첫째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이제 전기세라든지 가스, 수도세 같은 공공요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신용카드로 작년보다 더 많이 쓰면은 그 초과 사용액의 한 20% 정도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페이백 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네. 단 이제 연매출 한 30억 이하의 작은 매출의 그런 가게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청년, 대학생 이런 최저 신용자에게 정책 자금을 한 2천억 원 수준에서 공급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예.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핀셋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뭐 턱없는 예산이다라고 보고요. 규모면도 그렇지만은 방법 측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지금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공공요금 몇십만 원 지원한다고 또 온누리 상품권을 찔끔 푼다고 해결될 저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페이백해주는 정책은 제 생각에는 투입 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다. 네. 그런 정책이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지금 전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한 8%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92%의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외면한 정책이 되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패배해주는 정책에 네.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정말 좀 짧게 답변 들어보고 싶은데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는 아무래도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죠. 또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좀 마련해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을 한 이후에 지금 복지 사각에 내몰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이들에게 좀 마련해서 이들이 국민으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